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인강으로 들으시다가 이렇게 직강으로 또 나오셔서 반갑고요. 아무튼 우리 소위 이제 프리패스라고 하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시다가 또 이렇게 바람도 쐴겸해서 직강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혹시 선택은 그렇게 안 돼 있어도 제가 협조를 구해서 또 나름대로 나와서 이렇게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3, 4월 기본 심화 과정으로 두 번째 통사론하고 학교문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어학의 두 날개가 있다면 포놀로지하고 이 신텍스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신텍스는 우리가 스쿨 그래머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기출 분석을 해보면 신텍스하고 스쿨 그래머의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스쿨 그래머 쪽이 한 문제 더 많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올해부터 이 신텍스하고 스쿨 그래머 쪽을 이제 같이 강의를 하게 돼서 저도 이제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여러분 입장에서도 의문론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또 학교문법이나 신텍스, 통사론 부분을 어떻게 강의할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저는 이제 사실 통사론 쪽을 이제 많이 공부했었고, 또 이제 전공입니다. 나름대로. 근데 오랜만에 이제 강의를 해서 약간 좀 낯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서 좀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강의 계획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보면 원래 교재는 제가 이제 써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교재 준비를 다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일단 프린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강의 일정이 나와 있는데 4주까지는 스쿨 그래머를 먼저 합니다. 우리 오후 반에 원서 기본 반에서는 신텍스 앤 아규멘테이션 원서 교재를 하기 때문에 겹치는 것보다는 물론 거기도 이제 앞부분은 거의 스쿨 그래머 쪽의 그런 개념들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심화반에서는 이 스쿨 그래머를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쿨 그래머는 우리 티처스 그래머가 이제 학교문법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파 코스에서 11월, 12월 과정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시그마 코스하고 이제 오메가 코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쿨 그래머를 다 다룰 수는 없고 4주 동안 가장 이제 임용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와 관련된 그런 챕터만 따로 빼서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챕터 2하고 챕터 16, tense and aspect까지 해서 이렇게 다뤄볼 거고, 이 직강으로 나오시는 선생님들은 이 자료를 바로 받아보시기 때문에 예습할 기회가 좀 없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티처스 그래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챕터를 미리 예습을 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또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다음 주차 자료는 카페에다가 미리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공지 게시판에다가 그래서 미리 다운받아서 좀 예습을 이렇게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5주부터 8주까지는 신텍스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제가 강의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주차별 강의 계획을 공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목표 또 여러분에 있어서는 학습 목표가 될 텐데 전공 점수 65점 이상을 목표로 해서 올해 반드시 뭐한다? 합격한다. 그러한 필합격의 그런 각오로 이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먼저 인지하시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용 광학별 출제 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합격 설명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강좌를 처음 듣는 분들은 합격 설명에 암호로 IT층에 들어가면 제 프로필 사진 거기를 선택하게 되면은 합격 설명회가 있습니다. 또 데이터포스 합격반 그런 안내 배너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를 선택하셔도 이 합격 설명회를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세히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그럼 이제 4쪽으로 갈게요. 이게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진행할 부분이 티처스 그래머에서
그 앞에 뭐였었죠? grammatical terms하고 tense and aspect인데 일단은 그 teachers grammar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이제 텀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제가 먼저 그 introduction 차원에서 이 동사와 관련해서 이런 grammatical device라고 해서 문법 장치라고 합니다. 즉 문법 기능들을 표현하기 위한 또는 문법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문법 장치들이 있는데 그게 그 동사와 관련된 거 4개를 먼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verbs 하면 동사라고 하죠, 그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인다 이러는데 사실은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다. 그러니까 동작 동사하고 상태 동사를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동사라고 하는 부분은 문장 속에서 다양한 문법적인 그런 그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런데 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그 역할들을 4가지로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사와 관련해서 그게 첫 번째 나와 있는 거기 그 mood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mood. 두 번째가 뭐라고 돼 있죠? 우리 표를 보세요. voice. 태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가 tense. 시제.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표를 먼저 만들어 드렸는데 네 번째가 aspect.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od, 그 다음에 voice, tense, aspect에 대한 그런 그 개념 또는 이제 정의는 밑에서 간단하게 이제 그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수업에서는 aspect하고 tense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히 다룰 거예요. 이 teachers grammar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voice하고 그 다음에 mood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voice는 이제 passive voice를 다루게 되고 mood는 subjunctive, 가정법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mood라고 하는 것은 3가지로 다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죠. indicative, 직설법, imperative, 명령법, 그 다음에 subjunctive, 가정법. 근데 우리가 법하면은 주로 중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우리가, 보통은 가정법을 얘기합니다. subjunctive. 그런데, 자, indicative, imperative, subjunctive 옆에 보면 전부 다 동사 표시가 되어 있고 동사 옆에 inflection이 지금 들어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1, 2월 강좌에서 배웠지만 모플로지에서 몰핌에 그런 inflectional 몰핌이 있고 derivational 몰핌이 있죠. 그렇죠? 8개의 영어의 inflectional 몰핌이 있다 그랬는데 그중에 여기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고 과거 분사형이 이제 그 indicative에 사용이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문법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를 이용한다? inflection, inflectional 몰핌을 사용해서 그 문법의 function 또는 이제 role이라고 합니다. 기능들을 나타내는데 직설법을 이제 표현할 때 바로 이제 그 이런 현재형에 아무것도 안 붙이거나 es를 붙이거나 또는 과거형에 ed를 붙이거나 과거 분사에 en을 붙여가지고 물론 저는 이제 과거분사의 규칙 변할 때는 ed가 똑같죠. past하고 past participle 똑같은데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 예들이 나와 있죠. 이런 문장들이 전부 다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직설법을 따로 문법에서 빼가지고 가정법처럼 이렇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법, 명령법을 빼면 즉 가정문 그 다음에 명령문을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직설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뭐 특별히 문법으로 빼서 다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그 언막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그런 그 문장 형태들이기 때문에 이게 법하면 우리가 subjunctive를 이렇게 다루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그 이 mood에 대한 정의를 잠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Mood shows the attitude of speaker or writer. 자, 밑줄 그어보세요. 자, 이 mood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로처럼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로가 아니고 마음의 그런 그 상태를 화자나 라이터 즉 다시 말해서 마음에 있는 그런 심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무드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근데 그 어떻게 표현할 거냐를 이제 동사는 액션도 있고 스테이트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동사의 굴절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무드라는 거지. 자, 그래서 indicative는 현재형이나 과거형이나 과거 분사형을 써서 나타내는 것이고 imperative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이것도 일종의 이제 몰핌인데 보이지 않는 invisible 몰핌이죠. zero 몰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동사의 형태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word form이 다르죠. indicative하고 imperative하고 다릅니다. 거기 그 indicative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imperative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사실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것도 아무것도 안 붙였다는 뜻이고, 굴절 형태를 보면 이것도 아무것도 안 붙였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bear죠. bear를 얘기하는 거고, bear infinitive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present. 시제로 구분하면은 요거는 현재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보이진 않지만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다만 굴절 형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굳이 우리가 얘기하면은 현재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이제 좀 같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그러면 서브정티브를 보니까 직설법의 동사의 굴절 형태가 같죠? 그렇죠? 그러면 인디커티브하고 서브정티브가 다른 게 뭐냐? 이 서브정티브의 이러한 이 인플렉션 또는 엔딩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인디커티브의 그런 굴절 형태를 빌려다 써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하면 과거형을 그대로 쓰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면은 헤드 플러스 PP 과거 완료형을 그대로 쓰죠. 그래서 다만 서브정티브 같은 경우는 그 접속사 if나 unless라든가 뭐 기타 다른 그런 wish 이런 어휘를 사용해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서브정티브를 나타내죠. 그래서 가정하거나 반대로 가정할 때 또는 강한 의심을 나타내거나 실현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을, 그런 소망들을 표현할 때 이 서브정티브를 이제 이 서브정티브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브정티브 밑에 무드에 인디커티브가 있고 임페러티브가 있고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서브정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서브정티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됩니다. express doubts, wishes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if I were 할 때 이 were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형태적으로는 이게 동사의 ed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죠? 굳이 우리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과거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ed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wa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was 같은 경우도 똑같이 과거, 다만 역사적으로 이런 동사들은 서플리셔널이라 해가지고 다른 그런 어휘를 차용해서 과거형을 쓴 거예요. 그리고 단수일 때, 복수일 때 이렇게 또 구분한 거죠. 물론 현재형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is 이렇게 쓴 거죠. 물론 현재형에는 모두 있어요. I일 때는 M을 쓰죠. 이런 거를 이제 보충법이라 그래서 바깥에 있는 어휘를 차용해서 이렇게 이제 쓰는 형식이에요. 아주 독특하죠. 자, 그 다음에 이 voice라는 게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voice는 패시브 보이스죠. 수동태죠. 자, 그럼 수동태보다는 액티브 보이스가 능동태가 훨씬 더 언마크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크트, 언마크트라는 이제 개념들을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이스를 다룰 때는 중고등학교에서 수동태를 다루게 되죠. 티셔츠 그라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액티브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태를 다루는데, 수동태일 때는 과거분 사용을 쓴다. 물론 과거분사를 사용해서 이 수동태를 만들 때는 여기에 이제 어떤 동사가 사실 또 필요하냐면 비동사가 필요하죠. 이 auxiliary verb라고 하는 조동사가 또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메인 verb 앞에는 이제 조동사가 올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도움을 받아서 passive voice를 표현할 수 있다. 자, tense는 우리가 시간, 타임 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tense에서는 즉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굴절 형태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현재형과 과거형. 그래서 여기 굴절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텐스의 그런 문법, 그런 장치로는 present하고 past만 써는 건데, 실제 우리가 타임 관계를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future도 있죠. 그래서 future일 때는 우리가 뒤에서 또 보겠지만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 shall이라고 하는 조동사, be going to, be about 뭐 또는 현재형을 가지고 미래를 대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spect라고 하는 것은 progressive하고 perfect가 있다. 진행과 완료. 이거는 진행 완료는 우리가 학용법에서도 따로따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 aspect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넘겨보시면 그쪽에 4번에 aspect라고 돼 있는데, 자, 이 aspect는 뭘 얘기하냐면 aspect is in a verb. 자, 동사에서 aspect라는 건 뭘 보여주냐면 whether the action or states. 자, 어떤 그 동사의 액션, 그 행위나 state가 complete 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aspect는 진행과 완료를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에 보면 progressive aspect, 그 다음에 3번에 perfect aspect. 그러니까 현재 진행은 B 플러스 ing로, 그 다음에 완료는 have 플러스 pp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즉, 그 동사의 그런 그 상태가 또는 행위가 지금 완료가 됐느냐, 완료가 되지 않았느냐. 여기서는 두 가지로 구분하지만 우리 Teachers Grammar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그 구분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렉시칼 에스펙트라고 해서 어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사의 이런 상들에 대해서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기억합니다. 동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문법,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문법 기능들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가 네 가지가 있다. 뭐다? mood, voice, tense, aspect. 자, 그 중에서 오늘은 그 tense하고 aspect를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뤄볼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6쪽에 보면은 other terms on verbs 이렇게 되어 있죠. terms on verb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동사와 관련해서 제가 학용법 즉 맨투맨에서도 또 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마 고급영법에서도 좀 소개를 했었고, 또 여러분이 이미 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티처스 그램에서 또 자세히 설명이 될 테니까 여러분이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다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2번 finite, non-finite verb, 정형동사하고 비정형동사. 그러니까 정형동사는 우리가 주절에 쓰이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종속절에 쓰이는 동사인데 시제가 표현되는 동사다. 지금처럼 여기 굴절 형태가 나타나는 그런 동사를 finite verb다 이렇게 얘기하고, non-finite verb는 어디에 쓰는 동사냐면 준동사에 쓰는 거죠. 투부정사라든가 동명사라든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non-finite verb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쭉 넘겨보시면 7쪽에 6번에 copular verb 또는 linking verb라서 혹시 이제 copular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비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동사라 그래서 특별히 이제 copular라고 하는 아주 그 고전적인 그런 그 용어를 씁니다. 이게 개사란 뜻이에요. 연결할 개자를 써가지고 연결시켜주는 말이다. 즉 주어 동사 보호할 때 그 동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 이 형식에서 주로 거기에 해당되는 동사들이 linking ver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보호할 때 이 동사의 의미보다는 주어하고 보호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 의미 역할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copular 또는 linking verb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8쪽에 7번 middle verb, 중간 동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통사론에서 5주차에서 8주차까지 통사론에서 중요 이제 그 통사 관련해서 개념들을 배우게 될 텐데, 동사 관련해서 그때 또 자세히 이렇게 다룰 겁니다. middle verb, 뭐 agglutinative, unagglutinative, unaccusative, accusative, 뭐 그 다양한 동사의 그런 유형들이 있고요. Teachers Grammar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이 동사 관련된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8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역동사요. let, make, have 동사 있죠? 이런 causative verb라고 얘기하는 거고, 9번은 inquisitive verb라고 해서 기동동사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 자, 여기 9가지 정도로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 동사의 부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그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양한 분류들을 패시지에 주고, 데이터 거기에 예를 주고, 또 이제 다른 데이터를 줘서 분류하게 하고, 캐테고리화 시키고, 그 다음에 분류하고, 그 다음에 뭐, identify하고, explain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출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이제 우리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 방식에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가서 Teachers Grammar의 Chapter 2의 Grammatical Terms. 이 Grammatical Terms는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우리는 영어 전공자잖아요. 그죠? 스페셜리티잖아요. 이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좌건이라고 돼요. 좌건. 자, 이거는 그 테크니컬 텀 또는 아카데믹 텀, 또 그래마티컬 텀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우리는 문법을 이제 다루잖아요. 그죠? 학교 문법 할 때 스쿨 그래마. 이게 스쿨 그래마라고 하는 것도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또 하나의 그런 문법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그래마를 이야기할 때 규범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반드시 이러한 규칙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즉 현대 영어에서는 좀 허용되지 않는, 또 현대 영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아주 고전적인 그런 규칙들까지를 다 포함한 것을 이제 그 prescriptive grammar라고 해서 이제 규범 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 사용자들의 그런 언어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written 폼의 그런 written English를 대상으로 해서 언어 화자들의 그런 언어 지식을 기술해 놓은 거를 우리는 그 descriptive grammar라고 해서 기술문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술문법의 대부분은 우리가 통사론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 상당히 이론적인 부분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스쿨 그래마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규범적인 부분도 가르쳐야 되고, 또 실제 언어 화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language competence, 언어 능력이 뭔지를 기술해 주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양쪽을 다 포함하는 스쿨 그래마라고 하는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자, 문법의 기본 단위는 뭐죠? 센텐스죠. 문법의 기본 단위는 센텐스다. 포놀로지의 기본 단위가 뭐죠? 포님이죠. 그죠? 머폴로지의 기본 단위는 몰핌이죠. 그죠? 시멘틱스의 기본 단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워드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의미 있기 때문에 워드 안에 들어가 있는 뭐도 다룰 수 있냐면 몰핌도 의미론의 이제 기본 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 센텐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미론을 얘기할 때는 렉시칼 시멘틱스하고 센텐셜 시멘틱스, 즉 어휘의 의미와 문장의 의미를 크게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모폴로지의 기본 단위는 몰핌에 대한 그런 의미는 우리 임용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멘틱스의 기본 그런 이 단위는 렉심이라고 하는 거죠. 어휘소라고 해서. 그래서 포님, 그 다음에 몰핌, 렉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화형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화형론의 기본 단위는 뭐예요? 이거는 스포큰 폼, 말이잖아요. 말의 기본 단위는 utterance, 그죠? 우리가 문법의 기본 단위는 그 utterance를 written 폼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sentence,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grammatical term에 나오는 게 뭐냐면 constituent structure라는 거야. 이 constituent라는 것은 그 문장을 구성하는 그런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구성성분 또는 구성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장을 구성하는 그런 구성소들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뭐가 있죠? 가장 작은 단위는 word가 있고, phrase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clause가 있죠? 그리고 이제 sentenc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constituent라고 되어 있고, 문장은 constituent structure다. 구성성분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데이터 중심으로 한번 이제 보게 될 텐데, 일단 첫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In this section, we begin to consider the various constituents or elements. 자, 다양한 구성소들이 있다. 또는 다양한 elements, 요소. 그러니까 조금 더 테크니컬 텀은 constituent죠. 통사론에서도 constituent라고 하는 그런 용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constituent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sentence made of one or more clauses. 자, 일단은 sentence를 이루는 그런 단위 중에 constituent 중에 뭐가 있냐면 clause라는 게 있죠.
센텐스보다도 좀 작은 단위다. 그래서 이 작고 크기를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좀 적당한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단위별로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크고 작고의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등급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워드보다는 프레이즈가 크고, 프레이즈보다는 클로즈가 크고, 클로즈보다는 센텐스가 크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데이터를 보면은 두 개의 클로즈로 연결된 그런 그 코디네이터이죠. 접속사로 and로 연결된 하나의 문장이 되죠. 이 하나의 문장은 두 개의 클로즈라고 하는 컨스티언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데이터는 보니까 첫 번째 클로즈 안에 들어가 있는 두 요소를 나눠보니까, 자, 클로즈는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클로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어 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my brother를 보니까 요거는 phrase로 되어 있더라. noun phrase. 그죠? 우리가 아주 새로운 게 아니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만 이런 이제 용어들을 하나씩 정립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ate a hot dog까지 포함해서 이 동사 나머지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VP, verb phrase, 동사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동사구는 우리가 신텍스에서는 뒤에 그 syntax and argumentation 원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물론 동사구란 말을 쓰지만 predicate이란 말을 써요. predicate. 그 predicate 앞에 있는 거를 subject.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썼는데, 우리가 subject 하면은 요거 단어로 얘기하면 주어인데 사실은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부 이렇게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쪽을 뭐라 그래요? 여기를 이제 술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부, 술부를 이거는 결국은 noun phrase로 나타나고 여기는 verb phrase로 나타나는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NP, VP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NP, VP가 사실은 어떻게 돼요?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센텐스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아마 공간상 위에다가 센텐스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특히 티처스 그래머는 트리 다이어그램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텍스에서는 주로 이제 트리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 문장의 구조를 리니어 오더하고 하이라키칼 그런 그 레벨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훨씬 더 이제 그 시각적으로 그 내부의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티처스 그램은 거의 이제 이 서술 방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트리를 안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트리들을 자꾸 그려보는 그런 그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텍스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자, 두 번째 클로즈도 마찬가지로 MPVP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은 이건 브래키팅으로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브래키팅 방식입니다. 위에는 이제 프레이저 마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구구조 표지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방식이고, 자, 그런데 거기 4번 데이터를 보니까 이 프레이즈 안을 들여다보니까, 즉 클로즈 안을 들여다보니까 프레이즈가 보이고, 프레이즈 안을 들여다보니까 4번처럼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워드 레벨이 보인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4번에 my brother 할 때 my는 P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니셜로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그래마티컬 텀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 그래마티컬 텀을 사용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능하면 의사소통을 편하고 쉽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 PD는 for possessive determin하다. 우리가 이제 my, your, his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이거를 소유격이라고 하죠? 근데 이 소유격은 좀 더 큰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게 바로 determina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syntax and argumentation에서는 determinative란 말을 또 따로 새로운 용어를 써요. 그 같은 개념이긴 한데, 자, 그래서 my는 possessive determin하다. 이게 이제 어휘죠. 어휘의 그런 레벨 명칭을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동사, art는 art. 이걸 이제 art가 아니고 article이죠. article, 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definite article하고 그 다음에 indefinite article인데 여기서는 어쨌든 둘을 합쳐서 article 이렇게 구분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명사, conj는 뭘까요? conjunction. 요거는 접속사. 자, 그 다음에 PD, N, V, N로 이렇게 이제 그 워드 레벨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4번 데이터 두 번째, 밑으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as we can see in 4에서 본 것처럼, constant라고 하는 것은 can have different sizes and larger constants are made up of smaller constants. 그래서 여기도 뭐 larger, smaller란 말을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사이즈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단어 단위, 프레이즈 단위, word, phrase, close, sentence 단위로 점점점 큰 단위를 만들어 간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까지 보여준 거죠. 그죠? 또 밑에서부터 보면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넘겨서. 자, phrase를 보겠습니다. 구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phrase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a phrase consists of head element. 자, 뭐가 있다? phrase에는 head element가 있다. plus any other required or optional elements. 자, head가 있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요구되는 요소들, 또는 수의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appear alongside head elements. head의 앞에 나타날 수도 있고 뒤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같이 나타나는 거니까. 자,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컴플리먼트하고 일반적인 아니죠. 어디가 신텍스에서는 컴플리먼트하고 애정트하고 스페시파이어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보면 수식어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수식하죠. 형용사 앞에는 부사 수식하죠. 그죠? 또 명사 뒤에는 형용사가 수식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는 required or optional elements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5번은 noun phrase 옆에다가 noun phrase 옆에다가 이렇게 MP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ead가 바로 이게 N이죠. 그죠? 우리가 사과가 하나의 phrase라고 한다면 사과 안에 있는 core 그 핵이 바로 뭐예요? 사과 C가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복숭아 C가 들어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 것처럼 명사구에는 뭐가 들어있다? 명사가 들어가 있다. 물론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게 문제긴 하지만 자,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데이터는 지금 보니까 took my keys 할 때 V하고 MP가 합쳐져서 뭐가 돼요? VP가 되죠. 그래서 VP라는 게 있구나. verb phrase 옆에다가 VP 이렇게. 자, 그럼 VP의 핵은 뭐가 될까요? 여기 V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VP의 핵은 V면 거기 있는 my keys 하는 MP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required elements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to이라고 하는 동사는 transitive verb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MP를 취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optional한 것이 아니라 necessary한 그런 elements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compliment냐, adjunct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7번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They were extremely rude. rude가 핵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AP라고 하는 겁니다. AP.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학자마다 좀 달리 쓰기는 하는데 AP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는 이 학자는 어떻게 쓰고 있죠? AD 형용사하고는 ADJ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그죠? adjective 할 때 저는 그냥 요거 D하고 J는 빼고 그냥 AP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very quickly 할 때 어때요? 이거는 혹시 앞에 부사가 또 quickly 부사를 수식하고 있죠? 근데 어떤 게 핵일까요? 앞에 있는 very가 핵일까요? 아니면 quickly가 핵일까요? 여기서는 quickly가 핵이 됩니다. quickly가 왜냐면 부사가 있고 그 부사를 수식하는 주변적인 그런 부사는 앞쪽에 위치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ADP.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거니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 방식대로 일단 이해하시고 여긴 책은 책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조금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자, ADV라고 되어 있는데 ADP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on the table 할 때 여기는 PP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합쳐가지고 prepositional phrase 저는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PP 이렇게. 네? 자, 이때는 핵이 뭘까요? 전치사 구니까 전치사죠. 형용사 구면 형용사가 되는 거고 부사 구면 부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 보면은 MP나 VP나 그 다음에 PP 같은 경우는 핵이 좌측에 와 있죠. 그죠? 그런데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경우는 핵이 어느 쪽에 와 있어요? 우측에 와 있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로 일단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서 그 중에서도 noun phrase를 자세히 이제 들여다볼게요. noun phrase. 그럼 이제 명사,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명사를 우리가 이제 또 구분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명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places, 이제 people, places, thing,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해요? 사람이거나, 그쵸? 사물이거나, 그쵸? 그렇게 이제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물을 둘 다 합치면 뭐 대수로 받는다든가, 사람일 때는 whose, whom으로 받고, 사물일 때는 which로 받죠. 그래서 이 명사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의미적으로는 place, people, thing, 뭐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번 데이터는 이 영어의 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싱귤러하고 플로럴을 인플렉션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사에 3인칭 단수 현재형이 s나 es를 붙이는 거하고 명사에 복수형에 SES를 붙이는, 즉 복수형 그러한 그 몰핌을 붙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그 언어에 단복수의 개념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 10번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evidence 이렇게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추상명사로 이제 써야 될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 추상명사가 보통명사가 되기도 해서 우리를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구분들이 쉽진 않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명사를 넘겨보면 간단하게 크게 이제 분류하죠.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어떻게 또 분류를 해요? 명사를 5가지로 구분하잖아요. 보통명사, 고유명사, 뭐 보통명사, 그 다음에 뭐 추상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 이렇게 이제 또 구분하고, 그것을 다시 또 카운터블하고 언카운터블, 즉 가산명사하고 불가산명사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분류 방식이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common noun하고 proper noun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요. proper noun 왜 그러냐면, common noun은 이게 이제 그 단복수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noun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카운터블하고 그다음에 non countable 이렇게 또 구분합니다. 우리 non countable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은 물질명사죠. 물질명사. 그래서 information 이런 것도 일종의 이걸 뭐 다 물질이라고 하기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개념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자, proper noun은 이거는 복수가 가능하지 않죠. 이거는 고유명사니까. 자, 그래서 크게 common noun하고 proper noun으로 구분하고, common noun을 다시 countable하고 non countable.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 좀 다르죠. 자, 우리가 이제 를 위해서 신텍스나 학교문법을 공부할 때는 주어진 대로 이해하는 능력이 이제 필요해요. 그런 유연성을 우리가 가져야 돼. 물론 아주 기본적인 누구나 통용되는 그러한 용어나 개념들, 그 theory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지만, 동사를 분류한다든가 명사를 분류한다든가 효용사를 분류한다든가 그 다음에 부사를 분류하는 방식은 출제자가 어떤 원전을 가지고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용어도 달라질 수 있고요, 개념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주어진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키우는 거야. 그게 적용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나 이 시그마 코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단계까지 가려면 한 7, 8월 정도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 용어들,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나운 별표시. 자, 프로나운. 이거는 이제 프로나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또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물론 지금 3, 4월 과정에서는 동사만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다룰 시간은 없지만, 특히 이제 syntax and argumentation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나운은 왜냐하면 영어는 대명사가 발달하는 언어거든요. 한국어는 대명사가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낯설고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프로나운은 대명사인데 명사를 대신한다 이런 얘기죠. The head elements of a noun phrase may also be pronoun.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12번 데이터를 보세요. 12번 데이터는 she가 이런 게 프로나운이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어떤 대명사 하면 인칭 대명사를 얘기합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하는. 자, 그런데 noun phrase 명사구에 헤드 엘리먼트는 명사였죠. 그쵸? 명사구의 헤드 엘리먼트, 즉 핵 요소. 핵은 바로 뭐냐면 명사잖아요. 그런데 뭐가 핵이 될 수도 있다? she라고 하는 대명사가 핵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자, 거기 보면은 she was wearing a gray overcoat 할 때 she가 주어잖아요. 자, 그러면 주어는 우리 s는 아까 봤지만 NP로 NP가 오는 자리가 주어 자리란 말이야. subject.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noun phrase라고 하진 않죠. 뭐라고 해요? 대명사라고 하죠. 프로나운인데 그래서 이것의 범주는 핵이 명사다. 그래서 이것이 대명사가 뭐가 된다? 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야. 물론 요거를 특별히 우리는 프로나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 프로나운이 뭐가 된다? 명사가 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밑에 보면은 그 챕터 13에서 이제 자세히 다루게 되는데 he's one of set 여기서 he is one of set of subject personal pronoun along with she 마찬가지로 뭐 she와 마찬가지로 he도 마찬가지고 그죠? I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헤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물론 그 헤드가 될 때 주격도 헤드가 되지만 우리 VP에 여기 V가 있고 요 MP 자리에 또 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힘 나타날 수 있죠? 허 나타날 수 있죠? 그죠? 인 나타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뭐가 된다? 헤드가 되는 거야.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오케이? 물론 소유격은 헤드가 될 수 없죠. 그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의 그런 디터미나로 이제 쓰이기 때문에 그 소유격은 헤드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럼 모두 헤드가 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하면은 reflexive, 제기대명사 이런 것도 헤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자, gerund 두 번째 gerund 동명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gerund 동명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ing를 붙여가지고. 자, 그러면 동명사도 뭐가 될 수 있다? 13번 A 데이터를 보니까 스위밍 해서 동명사 하나만으로도, 그쵸? 이 word, 스위밍이라고 하는 그냥 one word만이, one word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스위밍도 뭐가 될 수 있다? 명사구의 헤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제런드도 명사구의 헤드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뭐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MP 밑에 N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스위밍.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고등법에서는 아주 생소한 그런 설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문장 구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컨스티언트와 관련해서는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이 자체가, 스위밍 자체가 뭐가 된다? MP의 헤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N이라고 써서 지금 우리가 이게 명사라고 하진 않죠. 요거에 이제 그 명칭은 우리가 제런드라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는 헤드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다가 아까처럼 she를 넣어보고 여기다가 스위밍 이렇게 넣어보면 요것이 MP에 뭐가 된다? 헤드가 된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MP에 헤드가 된다. 물론 여기에도 I like swimming 하면 여기에도 뭐가 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도 당연히 MP니까 MP에 뭐가 될 수 있다? 헤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런 낯선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한 거야. 지금부터는. 그래야 빨리 우리가 임용에서 요구하는 신텍스, 그 다음에 스쿨 그래마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프리노미널 모디파이어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자, 노미널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나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요소. 그를 우리는 프리노미널 모디파이어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determinals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정사. 한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정사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 그 맨 밑에 보면은 articles 관사, 그다음에
demonstrative determinals.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뒤에서 다룹니다. 그 다음에 numbers, 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ossessive determinals. 그러니까 determinal을 또 둘로 구분해요. demonstrative 그 determinal하고 possessive determinals 이렇게 또 구분하고 quantifiers 양화사. 그러니까 이런 좀 낯선 그런 그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A에 이제 articles가 있죠. articles는 이제 정관사 더, definite article하고, 그 다음에 부정관사 on, indefinite article이 있다. 뭐, 그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B에 demonstrative, determinals. 그러니까 determinal이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배웠냐면, 지시 대명사 또는 지시 효용사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건 딱 4개입니다. this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this that. 그 다음에 이거는 싱귤러로 쓰인 거고 복수는 these, those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어떻게 쓰여요? 홀로도 쓰이지만 뒤에 명사를 받을 수도 있죠.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demonstrative determinant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is 대시 명사를 앞에 명사 앞에 와서 쓰이는 경우 이런 거를 demonstrative determinant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16번 데이터를 보세요. 16번 A에서는 these apple, those apples 하면 이거는 demonstrative determinant가 됩니다. 즉 지시 한정사가 되고 그런데 B에서 do you like apples? These are delicious 할 때 these는 이게 바로 대명사인데 지시 대명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용어를 여기서 주고 있냐면 대명사예요. 그래서 demonstrative pronouns라고 용어를 달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demonstrative determinants는 어떤 경우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determinant라는 말을 쓰려면 명사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determinant은 다 명사 앞에 오는 요소들이에요. 근데 그 명사 앞에 오는 요소에는 뭐도 있어요? adjective도 있죠? 효용사도 있는데 효용사하고는 또 다른 부류들이 있다는 거지. 그 부류들을 우리는 determinant라고 하는 거예요. 그 determinant 중에서도 요놈 이렇게 생긴 놈인데 뒤에 명사가 따라오는 경우 우리가 소위 말하면 지시 효용사였던 거야 이게. 중고등학교 뭐로 얘기하면 지시 효용사. 독립적으로 쓰이는 거는 지시 대명사. 그래서 이거는 demonstrative pronoun이란 말을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demonstrative adjective란 말을 써야 안 써요? 여기서는 그런 말을 안 쓰는 거야. 그 대신 뭐를 쓰는 거예요? demonstrative determinant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는 명사 앞에 오는 효용사와 뭔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류들을 다 모아가지고 determina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정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determinant는. 자, 그 다음에 C에 numbers, 수사죠. 뭐 수사는 기수하고 서수가 있습니다. cardinal, ordinal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이고. 자, D에 possessive determinants는 가로 열고 써놓으세요. 이건 중고등학교에서 우리는 뭐라고 배운 거냐면 소유격이라고 배운 거야. 소유격. possessive case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용어가 아주 뒤죽박죽 혼란스러워요. 우리 학교문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거야. 그게 통용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굉장히 포멀하게 또는 아주 뭐라 그럴까 규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용어들을 학자들마다 뭐 거의 통용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합니다만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격은 possessive determinant다. 왜냐하면 소유격이라는 것은 명사 앞에 오죠. 근데 그 명사 앞에 오는 효용사하고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명사를 뭔가 좀 제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근데 소유적인 관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possessive determinan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근데 어떤 경우도 있어요. 18번 B의 로라에게 I don't want yours. 자,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소유 대명사라 그래요. 그죠? 소유 격은 또 소유 격이란 말 쓰고 소유 대명사라는 말은 또 격을 빼요. 소유 대명사 격 이렇게 또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통일성이 없는데 자, 어쨌든 요거는 그대로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possessive pronoun이란 말을 그대로 씁니다. 이건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possessive pronoun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yours, mine, your, his, hers 하는 거, theirs 이게 바로 소유 대명사다. possessive pronouns. 자, 이탈릭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quantifiers, 양화사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또는 extent를 이제 describe 하는 워드를 우리가 양화사라고 한다. 그럼 양화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some, all, many, each, few 많고 적음을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양화사다. 양화사라는 말 일단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adjectives,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용사. 형용사는 별도의 그 챕터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요. 임용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그 품사가 있다면 동사, 형용사, 부사예요. 동사, 형용사, 부사. 여기에서 이제 주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자, 물론 2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일반적인 형용사고 long, 그 다음에 B는 working, C는 required에서 현재분사, 형용사, 과거분사, 형용사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동사성을 갖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형용사화된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구분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히 그 공부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function of noun phrase. 자, 이제 function이란 말을 이제 계속 쓰게 되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있죠? 잘 보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NP라든가 VP라든가 뭐 clause라든가 phrase라든가 word라고 하는 것은 형태예요, 형태. 그걸 우리는 form이라고 그래요. forms, 지금까지 배웠던 N의 NP. 이것도 형태고 이것도 형태인 거야. 그 다음에 V, VP. 뭐 이런 게 전부 다 형태에 해당이 되고, 이 형태를 통해서 기능을 나타내죠. 그죠? 기능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도 function 또는 role이라고도 하는 거야, 이거를. roles. grammatical function, grammatical rules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명사 형태를 갖는 것들은 어떤 function, 어떤 역할을 갖느냐 이런 뜻이야. 즉 명사의 그런 그 형태라는 뜻이야. 이게 noun phrase라는 것은 명사, 구, 형태를 갖는 그러한 그 경우들은 어떠한 그러한 문법적 기능을 하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장의 오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수식어라고 하는 것이 펑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명사, 대명사, 명사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모두 될 수 있어요.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그 다음에 대절도 가능하죠? 우리가 syntax argumentation 5반에 보면은 전치사구도 가능합니다. 전치사구도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태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구분하면, 그러니까 형태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form과 function의 그런 개념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언어를 이제 구분할 때 형태와 그래서 function, 그 syntax는 스쿨 그래머도 상당히 그렇지만 이 형태하고 function을 구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주어라고 하는 것은 펑션을 얘기하는 주어 역할을 한다.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근데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올 수 있죠. 그죠? 다양한 형태들이 올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명사 구라고 하는 형태는 subject의 역할을 한다. 그죠? 21번 the better subject. 이 the better가 명사구잖아요. 그죠? direct object.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한다. in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object of preposition.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구 오잖아요. 그죠? 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별표시, predicate, nominals. 이런 게 낯선 용어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25번 데이터를 먼저 보세요. My mother is a doctor. 자, 이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문법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역할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my mother is a doctor, my mother a doctor 이퀄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 형식이잖아요. 그럼 얘도 역할이고 얘도 역할이에요. 동사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근데 동사라는 말은 품사에서도 형태적으로도 동사라고 얘기하고 기능적으로도 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좀 그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텍스에서는 또는 학교문법에서는 이거를 predicate로 바꿨어요. predicate. 근데 predicate을 또 syntax and argumentation은 우리가 이제 어차피 5번에서 하는데 이거를 술부의 개념으로 predicate을 쓰고 수로의 개념으로는 predicator라는 용어를 이 학자는 또 달리 써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꾸
구분을 해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보호 자리에 오는 그런 그 명사를 우리는 predicate nominals, 이렇게 nominals라는 것은 명사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면 그 we are taxpayers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predicate nominal. 왜냐하면 얘가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predicate이라고 하거든요. syntax나 argumentation은. 그런데 요 뒤에 오는 요 놈이 비동사는 여기 뭐예요? 아까 linking verb, copula 의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이 주부술부 할 때 여기 있는 S에 여기 MP 부분하고 여기 VP 부분에 이 둘로 나누잖아 우리가 크게. 그랬을 때 여기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predicate nominal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걸 굳이 뭐 번역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로 명사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로 명사류. 오케이. 자,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그 보호입니다. 보호, 주격 보호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뭐라고요? 주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오는 경우야? 명사가 오는 경우. 그래서 predicate nominals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냐면 predicate nominal is an NP. 이것도 역시 명사인데 that follows a form of the verb be 이렇게 돼 있죠. 비동사 다음에 뒤따라오는 명사. 그리고 refer 그게 누구를 나타낸다? refer to the subject of a sentence. 자, 밑줄 그어보세요. refer to the subject of a sentence. 이걸 우리는 학교문법에서는 뭐라고 했냐? 중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주어 이코르 보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써놓으세요. 주어 이코르 보호란 말을 refer to the subject of a sentence. 그렇잖아. doctor가 refer하는 건 누구예요? My mother지. 그죠? 이퀄 관계죠. 자, appositives 이거 동격. 아마 낯선 분들도 있고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동격 관계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물론 동격 관계에 있을 때는 절로 동격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처럼 명사, 우리는 지금 명사구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 명사구가 appositive 동격이 되더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26번에 Prague, 체코어로는 프라하고 영어로는 Prague 이렇게 되면 Prague, the capital of the Czech Republic 이렇게 돼 있죠. 거기도 리퍼블릭이네요. 자, 요게 바로 프라그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the capital of the Czech Republic을 우리는 동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것을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opposition이란 말을 그냥 추상적인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oppositive란 말을 이렇게 이제 또 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verb phrase. 어쨌든 여기 그 grammatical terms까지는 다 끝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동사구죠, 동사구. 동사구는 아까 어디를 얘기했어요? 주부를 뺀 나머지, subject를 뺀 나머지를 우리가 동사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verb phrase consists of main verb. 자, 동사구에는 요 특별히 이 동사구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동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요 동사를 메인 verb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동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무슨 역할을 해요? 이 phrase의 헤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nd preceding auxiliary verbs. 그쵸? 그 앞에 또 뭐가 올 수도 있어요. 조동사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문장의 구조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야. 주어는 MP, 여기에 우리 싱규얼이라고 보통 우리가 syntax argumentation을 우리가 이제 줄여 쓰죠. 이제 그것도 우리 자곤이에요. 우리끼리 쓰는 거. 싱규얼하면은 syntax argumentation, TG 하면 teachers grammar, 뭐 트포하면 transformation grammar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이제 쓰는 일종의 뭐 아주 테크니컬 term은 아니지만 우리끼리 쓰는 자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aux라고 이렇게 auxiliary의 약자로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싱규얼에서는 이렇게 modal verb가 나타나는 위치다 그래서 M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VP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V. 그래서 여기 V 앞에 뭐가 올 수 있다? preceding auxiliary verb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바로바로 읽어가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표현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그 이해를 우리가 하나씩 넓혀가는 거거든요. And the following MPs. 그쵸? 요거 다음에는 뭐가 올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주로 일반적으로는 VP 다음에 MP라고 쓰는데 사실은 MP뿐만 아니라 뭐가 올 수도 있어요. 타동사일 때면 MP지, 자동사일 때는 뭐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PP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나 소위 말하는 이제 또 다른 그런 링킹 벌브가 올 때는
형용사도 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뒤따라 올 수 있다. MP나 PP나 adjective phrase나 때에 따라서 뭐가 올 수도 있어? 부사구도 올 수 있어요. 요 자리에. 그래서 요 자리에 오는 두 개를 크게는 complements 하고 adjunct, 즉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의미상 필수적인 거, 의미상 부가적인 거, 주변적인 거,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얘네들을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얘는 폼이에요, 펑션이에요? 요거는 폼이죠, 폼. 요런 게 폼이야. forms. 얘는 뭘까요? 컴플리먼트 애정트로 나누는 것은 폼이에요, 펑션이에요? 펑션이야. 이런 걸 우리는 펑션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문법으로 얘기하면 동사 다음에 뭐 올 수 있어요? 목적어 올 수 있죠?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두 개 올 수 있죠. 그래서 앞에는 간접 목적어, 뒤에는 직접 목적어. 이런 게 전부 다 펑션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보어가 올 수도 있죠? 물론 목적어가 오고 여기에 또 보어. 이런 건 전부 다 펑션을 얘기하는 거야.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컴플리먼트 애정트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이 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that may be present,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27번은 NP가 나타나는 경우고요. 28번은 adjective phrase, 형용사구가 나타나는 경우고, 29번은 전치사구가 나타나는 경우죠. 30번은 부사구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자동사인 경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verb forms, 동사 형태. 자, 명사 형태는 뭐 간단하죠. 단수형 아니면 복수형인데, 동사 형태는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동사 형태를 따로 다룬다. 자, 31번에 보니까 infinitive, 이제 이런 용어들. 투부정, 이 infinitive라고 쓰면 투부정사를 얘기하는 거야. 물론 to infinitive, bare infinitive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냥 infinitive 하면 투부정사. 자, B는 bare infinitive, 원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형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 밑에 보면은 inflected forms라고 해서 이제 그 현재형, 그 다음에 뭐 과거형, 현재분사형, 과거분사형. 아까 inflection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works에 s 붙이는 경우, working, ing, worked에 ed 붙이는 거. 자, 이러한 다양한 그런 inflected 폼을 갖는다. 동사가 가장 다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auxiliary verb. 이건 조동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동사를 아까 여기도 봤죠? auxiliary verb하고 이 모달을, 물론 크게 보면 auxiliary verb 안에 모달을 넣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 모달 verb인데, 모달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will, can, may, must 이런 것을 전형적으로 양상조동사라고 해요. 얘네들만 따로 빼가지고. 그 외에 조동사는 또 모두 있어요. 비동사도 조동사죠. have 동사 조동사죠. 그죠? do도 조동사 역할을 하죠. 의문문, 부정문 만들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따로 이제 구분하자면 auxiliary verb 또는 helping verb라고, 실제 이제 조동사, 조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도와준다 이런 얘기잖아. helping verb라고 하는 거야, 일명. 자, 근데 이 조동사가 하는 역할을 보면은 밑에서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they indicate, 세 번째 줄 끝에서 쪽에 보면 they indicate whether the action of the verb, 그 행위가 progressive한지, repetitive한지, repetitive한지, 그 다음에 complete한지. 그래서 progress하고 그 다음에 repetitive 같은 경우는 이게 진행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aspect의 그런 기능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진행형을 나타낼 때, 즉 그 progressive를 나타낼 때 뭐를 사용해요? 비동사를 쓰죠. 그게 바로 B가 auxiliary verb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complete, 그 complete는 이제 완료잖아요. 완료를 나타낼 때 뭘 써요? have 플러스 pp, 즉 have 동사라고 하는 그런 auxiliary verb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This is called, 이런 것들을 우리가 aspect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33번은 그 progressive aspect, 진행형에 이제 비동사가 쓰인 경우, 그 다음에 완료형에 have 동사가 쓰인 경우, 그 밑에 modal verbs는 우리가 modal auxiliaries 또는
just, modals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단어를 다 같은 개념으로 쓰는 거야.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will, 뭐 can, may, must, 과거형과 포함해서. 근데 얘네들 특징이 있어. 그럼 얘네들을 묶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얘네들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의미적으로 뭘 표현하냐면 possibility, 가능성, probability, 개연성, 또는 obligation, 의무, 우리가 ability, 능력, 뭐 다음에 이제 necessary, 필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modals, modal verbs, modal auxiliaries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어를 주는 겁니다. 근데 뭐 하여튼간 이 세 용어는 두로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용어를 다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케이. 나머지 쭉 보시면 되겠고요. 넘겨서 transitive verb하고 intransitive verb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augertive verb, 능격 동사. 자, 이 능격 동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능격 동사, unaugertive. 자, 우리 기출에서 unauggertive하고 그 unaccusative. 요거는 이제 신텍스에서 제가 이제 다뤘는데. 자, 37번을 보니까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목적어를 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 이제 주어가 오게 되고. 근데 B번 문장을 보니까 목적어 없이 바로 주어 자리에 원래 목적어의 그런 의미를 갖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놈이 주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렇죠? The window suddenly shattered 할 때 그러면 이제 셔터의 대상이 윈도우였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목적어라고 하는 건데 그 목적어가 어디로 와 있어요? 주어 자리에 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수동의 의미를 갖는 그런 그 목적어가, 수동의 의미를 가지면서 목적어 자리에 있지 않고 주어 자리에 와 있는 그런 그 오게 하는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augertive verb다. 이 정도만 일단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helter가 그런 그 동사류에 해당이 되고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해. 38번 데이터를 보니까 paired augertive라는 게 있고 39번 데이터를 보니까 unpaired augertive. 그럼 뭐하고 paired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능동형으로 되어 있죠. 37번 B처럼 능동형으로 되어 있지만 수동형이 존재하는 거야. 그런 거는 paired augertiv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the ship sank. 배가 가라앉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B번에 보면 the submarine sank the ship. 자, 가라앉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수동태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이 능동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The submarine sank the ship. 잠수함이 그 배를 가라앉혔다. 자, 그런데 이걸 수동태로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The ship was sunk by the submarine. 그의 약자가 sub이겠죠? 자, 그래서 능동, 수동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동사가 sink 동사고요. 자, 39번 데이터는 faint가 여기서는 augertive 동사로 쓰였는데 이거는 수동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해져야 돼요. faint라고 하는 동사는 수동형으로 만들어 쓸 수 없구나. 능동으로 써 있지만 의미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동사가 augertive verb인데 이것도 paired하고 unpaired로 구분하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다루게 되는 것이고, 넘겨서, 스테이티브하고 다이나믹으로 구분한다. 이건 뭐 잘 알죠, 그죠? 그러면 41번 데이터는 뭘 보여줄까요? 스테이티브 벌브는 뭐가 안 된다? 진행형이 안 된다. 다이나믹 벌브만 진행형이 된다. 라는 걸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용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분류 중에 하나는 phrasal verb하고 prepositional verb예요. 이것도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 계속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동사의 부류인데, 자, phrasal verb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동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verb phrase 하면은 동사 구가 되는 거고, phrasal verb 하면은 구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는 동사인데 두 단어 이상으로 세 단어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동사. 그거를 phrasal verb다. 근데 phrasal verb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둘 다 형태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V 플러스 동사 플러스 PP로 돼 있어요. P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지. 하나는 phrasal verb가 하나는 prepositional verb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42번 A다 listen to 같은 경우는 prepositional verb에 해당이 되고 listen하고 to가 합쳐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look up이 동사하고 전치사하고 합쳐졌죠. 근데 이런 전치사를 순수한 전치사하고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부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니면 particle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또 그런 구분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자, 그 구분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42번 A는 42번 B로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야. He listened the music to 안 돼요. 이게 이제 전치사하고 동사의 특징이에요. 얘네들은 항상 listen하고 to가 분리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phrasal verb 같은 경우는 분리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look up her address 이렇게 쓸 수도 있고 looked her address up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차이예요. 일단 1차적인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넘겨서 일단 요 정도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어 설명하는 거니까 phrasal verb하고 prepositional verb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고, 요런 용어를 미리 좀 익숙해지자 이런 얘기예요. 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clauses, 절이라고 하는 거죠. 절. 자, 우리가 절은 그 네 번째 줄에 보면은 the distinction between independent clause, 우리가 이 독립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subordinate clause, 즉 종속절이라는 게 있죠. 자, 종속 접속사에 연결되는 절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하고, 그거 없이도 쓸 수 있는 절을 independent clause, 독립절이라고 하는데, 넘겨보세요. 자, 43번 보면 as 접속사로 연결되는, 그쵸? 이런 걸 subordinate clause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John, knock over, elderly woman 하는 건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주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주절은 독립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independent clause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 보여지잖아요. 43번 A를 B처럼 여기 종속절만 따로 떼놓고 보면, 종속절이라는 건 이게 종속 접속사 다 포함하는 절이거든요. 그것만 따로 떼놓고 보면 이게 하나의 문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subordinate,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고, C 같은 경우는 주절을 따로 떼서 보면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independent clause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main, 이거를 그냥 주절이라고 할 때 main clause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걸 main clause. 자, 그 다음에 coordinate sentences, 즉 그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된 문장을 coordinate sentence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44번 데이터는 and, but, or하니까 and, but, or, for, so, yet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그러죠. 위에서도 coordinating conjunction 이런 말을 씁니다. 또는 coordinator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등위 접속사라는 뜻이죠. 자, subordinate clause, 종속절. 이 종속절에는 우리가 부사절도 금방 이제 종속절이죠. 위에서 봤던 거, 종속 접속사 연결. 근데 어떤 것도 종속절이냐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중고등학교 얘기하면 대절 있죠? 그것도 종속절이고, 관계절이 종속절이에요. 그것도 종속되어 있잖아. 그죠? 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relative clause가 종속절이 되어 있고, 물론 얘는 is linked to the NP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왜냐면 NP가 antecedent, 선행사기 때문에. 자, 관계절은. 자, 물론 그것들은 뭐에 의해서 relative pronoun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자, 45번에 who carried the flag이라고 하는 것은 relative clause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 46번에 A 데이터는 because, so that, B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우리는 종속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된 절이다. 그래서 adverbial, subordinate clause. adverbial이니까 뭐야? 이게 부사죠? 그래서 종속절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다 adverbial을 넣는 거예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 뒤에 오는 절을 꾸며주니까. 그래서 부사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부사, 종속절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는 편의상 종속절, 부사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사 역할을 하니까. 펑션은 부사다. 자, 그런데 C 같은 경우는 he's as talented as she is 할 때, 이때는 as she is 하는 부분이 절이죠. 그런데 비교하기 위한 절이잖아. 원급 비교잖아, 이게. 그죠? 만약에 대인이라면은 그 비교급 비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comparative clause라고 따로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비교절이다라고. 오케이? 자, 별표시 compliment, 보충어.
여기서 보충어라는 말을 이제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가 보충어냐면 목적어 있죠?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이제 보충어인데 여기서도 뭐 자세히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뒤에 보세요. 어떤 게 보충어냐면은 47번 보세요. 47번. A 데이터를 보니까 Alice wanted, B에 Joyce enjoys, C에 Fred knows, D에 I don't know. 그래서 want, enjoys, knows. 예, 이런 동사들은 뒤에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형태적으로 보면은 infinitive, gerund, that complements, 대절, 그 다음에 embedded question.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러냐면 complement, 보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보충어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complements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반드시 뒤에 필수적으로 와야 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그 형태들의 기능을 뭐라고 한다? 여기서는 보충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넘겨와서 조금 어려운 말을 하나 하고 있어서 보도록 할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쪽에 complement 밑에 두 번째 the verb. 자, 여기서 말하는 verb는 want, enjoy, know 이런 동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주어 다음에 오는 동사는 determines 결정합니다. 뭐를 결정하냐면 the grammar of a complements that can come after it. 그 동사 뒤에 따라오는 complements. 자, 이 complement는 지금 크게 뒤에서 뭐로 구분했죠? infinitive, gerund, that, 그 다음에 embedded question은 이거는 이제 간접 의문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내포된 의문문. 이걸 우리가 소위 직접 의문문의 반대 개념으로 간접 의문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내포 의문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embedded, 안에 내포되어 있다. 문장 안에 내포되어 있다. embedded question. 자, 이렇게 이제 구분했는데 이 말이에요. 그 complement이 뭐를 결정한다? grammar. 문법을 결정한다. 조금 이제 추상적인 의미로 이제 썼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문법을 결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형태를 결정한다는 거야. infinitive를 쓸 거냐, 아니면 gerund를 쓸 거냐, 아니면 that을 쓸 거냐, 대절을 쓸 거냐, 아니면 embedded question을 쓸 거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야. 그 앞에 있는 동사가. 자, 그리고 넘겨서 47번 47번 D 데이터 밑에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finitive and gerund complements. 자, infinitive나 gerund complements는 거기 보니까 to come to the party, going to the theater 하고 하는 그 complement는 do not have a visible subject. 자, visible subject. 눈에 보이는 subject가 있어요, 없어요? 그 브래킷 안에서 없죠. 그런데 C에는 he가 subject고 D에는 역시 he가 subject죠. 그래서 그런 visible subjec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구문이나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어란 말 쓰는데 그 앞에다 무슨 주어라고 해요? 의미상의 주어란 말 쓰죠. 그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visible 할 때는 어떤 경우예요? for 플러스 목적격, o 플러스 목적격. 그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visible subject로 나타날 때는 소유격, 그 다음에 목적격.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안 나타나 있다 이런 얘기야. 인비저블하다 이런 얘기지. 근데 그것은 왜 그래요? 여기서는 그 의미상의 주어가 뭐야? 앨리스잖아, 그죠? 주절에 있는 메인 클로즈에 있는 앨리스가 그 to come의 의미상의 주어죠, 그죠? 그 다음에 going to the theater의 go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joyce죠. 그래서 이거는 주절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여기다 써주지 않는 거야. 써주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Teacher's Grammar를 읽을 때 뭐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책이 차근차근 읽으면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차근차근 읽어가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간이 늘 우리가 부담이잖아요. 그죠? 만만대로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런 개념들을 좀 쉽게 일단은 우리가 배웠던 기존의 문법 실력, 문법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이제 적용하고, 그죠? 조금 더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근데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 근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줘서 지금 충분히 좀 잘 이해가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컨클루전은 뭐 여러분이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is chapter does not cover all the grammatical terms. 그렇죠? 모든 grammatical term을 다 포함할 수는 없겠죠. That you need to know as a teacher of English to speak some other languages, nor does it cover all the grammatical terms that you will encounter chapter.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syntax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teachers grammar 말고 뭐 students grammar라든가 더 grammar book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다양한 용어들을 사실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런 개념들에 대한 또 다른 용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지식 안에서의 그런 그 분류고 그런 또 다른 개념을 이제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들을 좀 다른 용어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질 건 없어요. 그냥 자주 보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텐스하고 에스펙트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쉴게요. 네.